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돌 한가다. 네,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여름처럼 덥고 습한 여름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질환으로 한의원 및 병원을 찾는 분들이 급증한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그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갑자기 귀가 안 들리고 삐 소리가 나는 돌발성 난청입니다. 얼마 전 한의신문에서도 이 12년간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고온다습한 한여름에 이 돌발성 난청 위험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겨울철 질환인 줄 알았던 돌발성 난청을 왜 한여름에 주의하는지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나눠볼까 합니다. 큰형님, 여름에 왜 우리 수영장 다녀서 귀가 먹먹한 거하고 돌발성 난청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왜 여름에 귀가 이렇게 잘 고장나는 걸까요?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참 한약이 우수하다는 게 계절적으로 먼저 이해한다는 거.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두통이라도 다 달라요. 원인이 다르고 치료도 다른데, 완전히 다른데 소리를 듣게 해주는 귀 속에 달팽이관 하고 청신경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미세한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들어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눈도 그렇는데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요 피가 끈적해집니다. 피 속에 있는 수액도 나와요. 그러면 35도 야외와 20도 집안의 온도, 에어컨 이렇게 확 하게 되면은 인체는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예민한 데가 이제 탈이 나기 시작해 심장 내라든가 그렇듯 이 미세 혈관들이 극심한 온도 차이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심하면 맥혀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신경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청력, 특히 기가 약한 사람 이야기예요. 청신경으로 가는 피라든가 산소가 부족하고 이렇게 갑자기 끊기게 되면은 전달이 안 돼, 신경 전달이. 그러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해서 위기다 해서 빨리 고쳐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돌발성 난청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갑자기 난청이 발생하면 근데 또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이제 뭐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좀 참아보자. 보다 안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이비인후과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절대 버티면 안 되는 게 돌발성 난청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죠. 짧게는 72시간이라고 하고 길게는 일주일 정도라고 보는데 보통 이비인후과는 쓰는 이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로 일종의 급한 불을 끕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일시적으로 청력이 돌아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을 하거나 원위치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급하면 이비인후과 갈 수 있어요. 그 스테로이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뭐 이런 돌발성 난청으로 급할 때 한의원에 오는 경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스테로이드 치료받고 일시적으로 청력이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고 이걸 반복하면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이게 이제 악화되거나 만성이 되기 쉽다는. 그래서 급한 불은 병원에 가시든 하시고 이제 재발의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이것은 한방적으로 엄청나게 장점이 있으니까 꼭 한의원에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이 똑같은 사례를 겪었습니다. 두 케이스를 겪었는데 한 분은 저한테 계속 치료받던 분이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온 거예요. 근데 전날 밤에 왔는데 저한테 이제 그분 연락처 저 주고받던 사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오셨어요. 이런 일이 생겨서 아침에 방문하겠습니다. 제가 예약에도 없는데 무조건 제일 먼저 오셔라라고 해서 이제 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한 3일 차에 이제 원내 방송에 피아노 소리가 있잖아요. 갑자기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장님 그러면서 피아노 소리가 갑자기 들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풀려서 좋아졌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다른 분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이비인후과를 가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맞고 먹고 근데 그거 잘 안 나와서 또 대학병원을 갔어요. 거기서도 어쩌다 한 번 더 고용량 또 스테로이드 먹고 하니까 컨디션이 너무 다운돼서 그래서 치료하다가 6주차 돼도 이 청력 회복이 잘 안 되니까 그쪽에서는 더 이상 쓰는 것도 못하고 스톱,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연결돼서 오셨어요. 확실히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골든타임. 그러니까 골든타임의 의미가 우린 또 다르게 또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양방에서 말하는 골든타임의 의미는 빨리 스테로이드를 처방해서 부종을 가라앉히고 염증을 가라앉힌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골든타임은 빨리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라는 이야기인데 제거해라, 근치하라. 스테로이드 치료를 제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언발에 오줌 넣기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발이 얼었을 때 이렇게 오줌을 누면 당장은 이렇게 녹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더 얼잖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발 자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해주면 좋아지는 건데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네.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한 가지 또 더 짚고 넘어갈 게 또 있는데, 자, 돌발성 난청이 뇌종양이나 암 이거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돌발성 난청 환자 중에서 일부는요, 그 뇌와 귀를 연결하는 신경에 종양이 생기는 청신경종이라는 뇌종양이 원인으로 발견되기도 해요. 뭐 흔하진 않지만. 근데 여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바로 몸의 환경입니다. 바이러스 하나 방어하지 못해서 귀 속 청신경이 파괴될 정도의 면역이라면 이거는 뭐 다른 거는 뭐 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분들은 면역 기능 자체가 바닥을 치고 거의 제로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암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돌발성 난청 환자들 보면 평균적으로 오는 우리 환자들 내원한 환자들 보면 컨디션이 매우 떨어졌을 때, 매우 피로할 때, 과로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면역력과의 관계를 반드시 살펴가면서 초기에도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 무너진 면역도 살리고 잃어버린 청력도 되찾으려면 우리 한약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의원에 오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한의원은 뭐 항상 하는 게 침과 뜸과 한약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반드시 저는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귀 주변에 막힌 기혈을 강하게 뚫어주는 좋은 혈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네. 천궁, 이문, 예풍, 이런 좋은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그런 적절한 침 치료를 반드시 해서 침과 약으로 끈적한 피도 맑게 하고 또 무뎌져 있는 신경을 다시 재생시키고, 그래서 실제로 초기 스테로이드 치료로 회복되지 않은 환자들에게 한의 치료를 병행을 같이 했더니 청력과 말소리 알아듣는 능력이 훨씬 높게 상승했다는 국제 연구 결과들이 좋은 상당히 많이 많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찾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려요. 이게 중국 장시 의료원에서 한 건데 28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 2,456명을 분석한 결과 침 치료를 표준 서양의학 치료와 병행한 군은 표준 치료 단독군보다 전체 치료 효과와 수능 청력 역치 개선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뭐 이런 논문들이 찾아보니까 꽤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머리 쪽에 온 거는 열성으로 많이 와요. 여름철에 뭐 어떤 스트레스든 물론 과로든 내지는 뭐 체력이 떨어져서도 올 수 있는데, 갱년기 이후로도 올 수 있는데, 보통 보면은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 중에서 그런 경우는 커피 대신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열이 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물을 좀 많이 드셔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대사가 좋아지고 피가 맑아지면서, 그 다음에는 늘 이야기하듯이 머리 쪽이나 이런 거는 두한종열, 머리를 좀 시원하게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흉한복열, 항상 보면은 가슴 쪽이나 이런 쪽은 좀 시원하게 하고 배는 따뜻하게 하는 이 작은 습관이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 같은 경우도 머리 쪽으로 너무 세게 되면 냉기가 들어오면 혈관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간접 바람은 모르는데 선풍기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습관, 에어컨을 너무 많이 쓰지 않나, 온도가 낮지 않나, 이 습관만 바꾸어도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몸만 따뜻하게 해도 귀가, 머리 쪽에 열이 빠지면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게 작은 습관이 너무나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습관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에어컨 일체 쓰지 마라,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항상 보면 에어컨 살짝 틀고 선풍기를 항상 활용해서 곳곳에 선풍기. 저희는 우리는 부채. 방방마다 부채. 부채가 얼마나 좋은데. 네. 어쨌든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동력은 또 만들고, 온도만 살짝 낮춰만 줘도 에어컨 막 확 차갑게 안 해도 충분히 땀이 씻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에어컨이 말이죠. 저희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유방암 환자들 있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림프가 부종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에어컨 바람 쐬는 순간 다음날 땡땡 부어요. 맞아. 이게 독이야. 독. 전반적으로 림프 순환이 혈액순환에 완전히 독으로 작용한다는 맞아, 거죠.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인지하시고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은. 그리고 이번 올해 6월 달에 우리가 엄청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경험 말씀하시죠? 뽀송뽀송한 건조한 여름. 네. 그게 원래 서유럽에서 네, 경험했던 네, 네. 수천 년간의 그 여름. 노하우가 우리 한반도에 잠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 그 에어컨을 저는 제습의 기능으로, 그러니까 습이 훨씬 더 습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위를 더 타게 되니까 제습으로서 습기만 말려도 시원하지. 한 35도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아, 많이 늘었네. 그늘에서. 어. 네. 건식사원하고 습식사원 차이가. 그쵸, 그 차이가.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제습 기능으로 들면 좀 시원하지, 이거. 훨씬 더 그렇지, 그렇지. 높은 온도에서도 견디기가 쉽다. 그래서 저희 집은 아예 커다란 제습기가 있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제습기를 돌려보면요. 깜짝 놀라요. 왜냐면 몇 시간 만에 물 버리려고 하면 갑자기 삐거리면 물 다 찼다는 소리거든요. 가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 나와요. 그 갖다가 붓고 또 넣고 또 틀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고온다습에서 사실 음식의 발효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런데 사실 고온다습한 게 이런 피부나 관절에는 상당히 안 좋아요. 최고. 관절은 최고 안 좋지. 네. 그래서 여름철에는 습기 관리가 제가 볼 때는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돌발성 난청 중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급증하는 돌발성 난청에 대한 이 건강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혁재형님께서 질문 주신 거 마무리해볼까요? 네, 그 돌발성 난청이요. 이게 사실은 이게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요. 청신경 주변에 염증이나 부종이 생겨서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은 그런데 그 원인은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최종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쓰는 거 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하지만 최종 원인을 제거했다고 해서 원인이 제거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적인 시각, 그 한의학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맞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름철에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고온다습펌으로 여러 가지 팁을 드렸는데 그런 거 잘 활용하셔서 네, 사전에 돌발성 난청 오기 전에 막는 그런 지혜로운 한여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가닥표 건강한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저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가닥 합시다.